우리는 가끔 눈을 떴을 때 내가 집에 있다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어제 과음을 했다거나 꿈에서 너무 환상적인 모험을 했다거나 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상황이 가장 황당했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로 영화 인터스텔라 속 주인공 쿠퍼입니다. 눈을 뜨니 자신이 10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던 집에 와 있었거든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 일행은 인류의 새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탐사를 떠났었습니다. 웜홀을 통해 도착한 외계 은하에는 강력한 블랙홀 가르강티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후보지인 밀러 행성을 탐사하는 중에 불의의 사고를 겪은 쿠퍼 일행은 지구로 귀환할 연료와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꼭 돌아오겠다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쿠퍼는 블랙홀로 뛰어내리며 자신의 임무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블랙홀 속에는 테서렉트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차원 존재들이 쿠퍼를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죠. 테서렉트 안에서 눈을 뜬 쿠퍼는 자신이 고차원 속 머프의 침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가르강티아와 지구까지는 10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고차원 존재들은 어떻게 쿠퍼를 머프의 침실로 데려온 거죠? 그것도 쿠퍼가 추락하는 겨우 몇 분 만에 말이죠. 하지만 사실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영화니까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놀란 감독도 저희 할머니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바로 인터스텔라의 과학 설계를 담당한 깁손입니다. 오늘은 쿠퍼는 어떻게 눈을 뜨니 집이었을까? 로 시작된 블록버스터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조심하세요. (1976년)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리젠버그 어인 샤피로 연구팀은 화성 주위를 도는 우주선에 전파를 보낸 뒤 우주선에서 전파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1년간 측정했습니다. 로버트, 이것 좀 이상한데? 뭐가? 전파가 왕복하는 시간이 우리 예상이랑 달라. 그럴 리가. 빛의 속도는 불변이니까 지구와 화성 사이 거리에 따라서 전파의 왕복 시간이 결정될 텐데? 아니야, 이것 봐봐. 왕복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더 길지? 특히 전파가 태양 근처를 통과할 때는 더 길어진다고. 수백 마이크로츠나 더 되는데? 뭐? 그럼 전파의 이동 거리가 50km나 더 길었단 거잖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진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3차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2차원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평면 위에 그려진 삼각형 같은 거요. 삼각형은 두 개의 차원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차원은 삼각형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사실 이 평면이 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도 삼각형은 자신의 평면이 휘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3차원 존재인 우리에게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각형은 조금 이상함을 느낍니다. 삼각형의 창조주이신 피타고라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돼야 하는데 이상하게 측정한 빗변의 길이가 더 기네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삼각형이 존재하는 공간이 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간이 휘어 있다면 우리가 직선이라고 생각한 길이가 우리의 생각보다 달라지는 것이 가능하죠. 우리의 3차원 세계를 2차원으로 낮추어 표현한다면 이런 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차원 중 하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고차원 존재가 보았을 때 우리의 막은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막이 휘어진 차원은 우리의 세 번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고차원의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2차원 존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세 번째 차원과 같은 것이죠. 과학자들은 우리의 3차원을 초월한 이런 공간을 초공간 또는 벌크라 부르고, 벌크 안에 존재하는 우리 3차원 세계를 막 또는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브레인이 벌크 속에서 태양의 중력에 의해 이렇게 휘어 있다면 태양을 통과하는 전파의 경로가 길어졌던 이유가 설명이 되죠. 또 벌크 속 브레인을 극단적으로 휘고 구멍을 뚫는다면 순식간에 먼 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인터스텔라에 등장한 웜홀입니다. 그러면 이런 벌크는 정말 있는 것일까요? 끈 이론은 벌크의 존재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벌크가 존재한다면 벌크의 공간은 반드시 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력 때문이에요. 끈 이론에 따르면 벌크와 우리 공간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중력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질의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을 중력장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때 어떤 부분에서 중력장이 차지하는 밀도가 중력의 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은 여기보다 중력장이 빽빽하죠? 그럼 여기가 중력의 세기가 더 큰 것입니다. 중력장이 퍼져나가는 면적은 9의 건널비이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거리 아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중력장의 밀도는 커지는 넓이만큼 감소하겠죠? 중력장의 밀도가 중력의 세기를 의미하니까 중력의 세기는 거리 아래 제곱에 반비례하는 역제곱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R제곱분의 GMM, 이것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잖아요. 만약 우리 세상이 2차원이었다면 중력은 중심에서 원을 따라 퍼질 것이고 중력장이 통과하는 원의 길이가 거리 아래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중력의 세기는 아래 반비례하는 법칙을 따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크를 포함하는 4차원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벌크의 차원으로 중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면요? 중력은 R제곱분의 1로 감소하는 역제곱 법칙이 아니라 R 세제곱분의 1로 감소하는 역세제곱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중력은 뉴턴이 그랬듯이 역제곱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벌크가 존재하더라도 중력이 벌크 차원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는 벌크가 휘는 방법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99년 리사 랜들과 라만 썬드럼이 고안한 안티드 지터 굴곡입니다. 우리 브레인의 A와 B가 1km 떨어져 있습니다. A와 B는 우리 브레인을 빠져나와 벌크의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A와 B가 벌크의 차원에서 평행하게 이동한다고 해도 안티드 지터 굴곡에 의해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0.1mm 이동했을 때 둘 사이의 거리는 10배 감소해서 100m가 됩니다. 다시 0.1mm 이동한다면 또 10배 감소해서 10m가 됩니다. 이렇게 0.1mm 이동할 때마다 거리는 10배씩 급감하게 되죠. 마치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서 중력이 벌크로 빠져나간다면 대략 0.1mm 떨어진 곳에서 안티드 지터 굴곡 때문에 중력장들이 휘어져 우리 브레인과 평행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관찰하는 것처럼 중력은 계속 역제곱 법칙을 따르게 되죠. 깁슨은 바로 이 안티드 지터 굴곡을 이용해 쿠퍼를 가르강티아에서 집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벌크로 조금만 진입해도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안티드 지터 굴곡은 공간을 너무 급격하게 휘기 때문에 테서렉트가 존재할 부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킵손이 생각한 것은 안티드 지터 샌드위치입니다. 우리 브레인을 벌크 속 두 개의 다른 브레인 사이에 두는 것이죠. 브레인들 사이의 샌드위치 공간은 안티드 지터 굴곡이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바깥의 벌크는 굴곡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쿠퍼는 가르강티아의 중심에서 테서렉트를 타고 벌크로 진입해 안티드 지터 층을 뚫고 다른 구속 브레인에 안착해 지구의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킵슨은 안티드 지터 샌드위치의 간격을 1.5cm로 정했습니다. 그럼 구속 브레인에서의 거리는 우리 브레인에서의 거리보다 10의 15승배만큼 줄어들거든요. 우리 브레인에서 가르강티아와 지구까지의 거리는 100억 광년이니까 구속 브레인에서는 약 1AU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죠. 킵슨은 이 정도 거리가 고차원 존재들의 기술로 쿠퍼를 이동시키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쿠퍼는 눈을 뜨니 집에 도착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킵슨을 괴롭히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킵슨, 당신의 안티드 지터 샌드위치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안티드 지터 굴곡을 구속 브레인이 감싸고 있다면 구속 브레인은 매우 심한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럼 구속 브레인은 휘어지게 되고 우리 브레인과 쾅 충돌한다면 우주가 파괴되고 말 거예요. 킵슨은 안티드 지터 샌드위치를 안정화할 방법을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영화 속 등장인물 브랜드 박사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중력의 비밀을 풀고 인류를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박사 역시 안티드 지터 샌드위치를 생각했죠. 왜냐고요? 브랜드 박사가 바로 킵슨이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박사의 칠판에 써있는 연구 흔적들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요청에 의해 킵슨이 직접 써넣은 것입니다. 킵슨, 촬영해야 되는데 칠판에 뭐 좀 써줄 수 있어요? 좀 있어 보이는 것들로 부탁해요. 킵슨은 이곳에 안티드 지터 샌드위치를 안정화시키는 고민을 써넣습니다. 킵슨은 왜 이렇게까지 영화 속 과학 고증에 집착했냐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말이죠. 그건 말이죠. 바로 그가 이과생이기 때문이에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